김도희원의 책 읽는 다락방 팟캐스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도희원의 책 읽는 다락방 팟캐스트 이번 한 주 문을 열겠습니다. 곡성이라는 영화가 정말 인기가 요즘 많아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화를 2번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 명대사가 하나 있죠. 멋이 중한디. 그러게요. 살면서 뭐가 중할까?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는 걸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의 오래된 미래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라다크로부터 배운다라고 하는 부제가 적혀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책은 녹색평론사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중고서점에서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2가지 책이 있었어요. 가격도 같았는데 앞에는 그 이소정이라고 하는 학번과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리고 안에 막 줄도 그어져 있는데 보통은 저는 새 책 많이 하거든요. 그 새 책을 샀을 때 그 빳빳한 느낌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오랜만에 들린 중고서점에서 그 소정 씨가 줄 그으면서 읽었던 그 느낌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이 생각 드는 거죠. 소정 씨는 어느 구문에서 줄을 그었나. 아, 역시 나하고 생각이 같았구나. 생각이 달랐구나. 뭔가 친구랑 함께 읽는 느낌.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은 녹색 평론사라고 하는 이 책을 낸 출판사 자체가 생명이라든지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누군가와 친구와 함께 공동체에서 그 친구가 사랑했던 책을 빌려보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래된 미래, 라다크로부터 배운다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미래, 이 상반된 단어가 2개 붙어 있으면서 낯선 충격을 주지요. 제가 한 10년 전쯤 카피라이팅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거기서 카피라이팅 여러 가지 기법을 선생님이 알려주셨는데 반대가 되는 단어 2가지만 붙여도 굉장히 충격을 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만든다. 이게 바로 카피라이팅 기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사담이지만 12주를 듣는 수업이었고요. 학생이 한 30명 됐었는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 막 숙제하느라고 막 밤도 새고 그리고 학원비가 아까워서 도시락 싸다니면서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참 그땐 열정적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참 못했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께서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여기 있는 수업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한다. 그러나 못한다. 기죽지 마라. 앞으로 하다 보면 잘하지 않겠냐. 참 격려지만 슬픈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튼 이 낯설게 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오래된 미래처럼 이렇게 2 단어를 상반되게 붙이는 건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라다크는 인류의 미래인데 어리석지만 현명한, 느리지만 빠른, 가난하지만 부유한 곳이 아닐까 저도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노르베리 호지는 런던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공부한 언어학자입니다. 그래서 동양 및 아프리카 학교의 학생으로서 그 언어를 연구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이 라다크를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라다크 불교 승려인 계롱 8단과 라다크 영어 사전을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1년 만에 굉장히 복잡하다고 하는 라다크 언어를 습득하게 됩니다. 아마 15년 동안 살면서 라다크인들과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깊게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언어적인 능력이 기반이 됐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라다크라는 땅은 사람이 살기에는 척박한 곳입니다. 고갯길이 있는 땅이라는 뜻의 티베트 말 라다그스에서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히말라야의 그늘 속에 있는 라다크는 커다란 산맥들이 이리저리 얽혀있는 고지대의 황무지입니다. 라다크의 생활을 지배하는 것은 계절이고
아마 지구상에서 사람이 사는 어떤 곳보다 혹독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름에는 햇볕에 탈 정도로 뜨겁고 겨울에는 온도가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데 그 기간이 무려 8개월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고도 10,000피트가 넘고 식물이 자라는 기간이 넉 달 조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어떤 농사를 지을 것인가, 어떤 작물을 심을 수 있을까는 자연이 정해놨고 그것이 바로 보리와 밀이라고 합니다. 앞서 얘기 들었던 것처럼 사람이 살기에는 척박하고 먹을 것이 있을까 걱정되는 그곳. 그러나 역설적으로도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비밀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오래된 사람들, 노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들을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행복한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어나 그대 눈을 처음 본 순간부터 난 그 태어난 알 수 없는 설레는 향기 속에 빠져 전통적인 생활 방식은 아기와 엄마가 늘 함께 있을 수 있게 한다. 마을 사람들이 중요한 문제를 의논하거나 잔치나 축제가 있어서 모두 모일 때는 온갖 나이의 아이들이 항상 어른들과 자리를 같이 한다.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모임에서도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잔치에 끼어 놀다가 잠이 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무도 아이들에게 8시 반이다. 이제 자러 갈 시간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 나는 돌마에게 서구의 아기들 중에는 어머니와 떨어져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이도 있고 밤에는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아기가 울 때마다 젖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맞춰서 플라스틱 병에 소젖을 담아 먹인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 여자는 경악했다. 제발 헬레나, 당신이 아기를 갖거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행복한 아기를 원한다면 우리처럼 하세요. 아기가 조르고 보채도 누구도 아이들에게 화를 내지 않는다. 한 번은 의원인 예시가 그의 오래된 의서에서 분만에 관한 부분을 나에게 번역해주고 있었다. 그날은 그가 이웃사람의 손자를 보아주고 있는 날이었다. 그 아이는 계속해서 책장을 움켜쥐고 때때로 책을 찍기도 하며 끊임없이 이건 뭐야? 이건 뭐야? 하며 묻고 있었다. 아이는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물어대었다. 우리가 하려는 일에 집중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그런데도 예시는 전혀 화를 내지 않았다. 아이가 책을 움켜잡을 때마다 부드럽게 그의 손을 떼어내며 그건 책이야, 그건 책이야, 그건 책이야 하고 대답을 했다. 그는 계속 똑같이 조용한 어조로 그 말을 100번은 했을 것이고 나와는 달리 우리의 일에 정신을 집중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았다. 한 번은 돌마가 뜨거운 찻주전자를 붙잡으려고 하는 3살 된 아들을 찰싹 때렸다. 동시에 거의 즉각적으로 그녀는 아기를 품에 꼭 안아주었다. 나는 그렇게 분명치 않은 신호를 받으면 아이가 혼란스럽지 않을까 궁금했다. 그러나 그와 비슷한 경우를 여러 번 본 다음에 나는 그 뜻이 나는 너를 사랑해. 그렇지만 그건 하지마라는 것을 알았다. 돌마는 아이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해서 불찬성을 표시한 것이었다. 아이들은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서 무제한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다. 그것을 보고 우리 서구인들은 아이들 버릇을 버려놓는다고 말하겠지만 실제로 아주 일찍, 즉 5살 정도만 되면 라다크의 아이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알게 된다. 그들이 그만큼 튼튼해지기만 하면 등에 어린 아기를 업고 다니는 것이다. 아이들은 제 또래의 집단으로 분리되는 일이 없고 어린 아기에서 조부모까지 모든 나이의 사람들에 둘러싸여 자란다. 그들은 주고받는 관계의 사슬 전체 속의 한 부분으로 자란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이들은 과자가 있으면 을에 조그맣게 쪼개어서 친구나 형제들과 나누어 먹는다. 이것은 자연스럽고 저절로 생겨나는 행동이지 의식적으로 관대함을 베푸는 행동이 아니다. 여러 해 동안 수없이 여러 번 끈적거리는 조그만 손가락들이 살구나 콩, 빵 조각 등을 내 손에 쥐어주곤 했다.
스캉솔 축제를 기념하는 파티에서 10살이 채 안 되었을 두 소년이 같이 먹도록 잔치 음식을 나누어 받는 것을 보았다. 한 접시에 밥과 채소와 고기가 담긴 것이었다. 그들은 얼른 다가앉아서 재빠른 손놀림으로 밥을 금방 먹어치웠다. 그들이 맛있는 고기 조각을 접시에 남겨둔 채 입을 닦으려고 멈추었을 때 내 호기심은 커졌다. 둘이 모두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다. 라다크 사람들의 전형적인 태도로 서로 먹으라고 권하면서 관심이 없는 척 접시를 밀어내기까지 하면서 자기 자신이 자라나면서 다른 아이들에 대해 책임을 맡는 일은 아이의 발달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틀림없다. 소년들에게 이것이 특히 중요한데 그것은 보살피고 양육하는 능력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라다크에서 남성적 특성은 그러한 자질의 위협을 받지 않는다. 도리어 남성적 특성은 그런 것들을 모두 포용한다. 라다크에서는 사람들의 역할이 서구에서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고 자기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온갖 기술을 배운다. 남자만이 하는 밭갈기 같은 소수 예외를 빼고는 거의 모든 활동이 남자나 여자에 국한되지 않고 특별히 조직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된다. 집안이나 마을의 대부분의 일을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남녀가 섞여서 한다. 통대에 있을 때 나는 오랫동안 일이 어떻게 조직되는지 알아내려고 애를 썼다. 일들은 의논도 필요 없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고 일정한 틀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앙축과 돌마의 집 부엌에 앉아 있으면 안무를 하지 않은 춤을 보는 것 같았다. 아무도 내가 이걸 해라 라든지 제가 그 일을 할까요? 라고 말하는 일이 없는데도 자연스럽고 우아하게 해야 될 일이 이루어졌다. 한순간에는 다와 아저씨가 아기를 어르고 있고 다음 순간에는 화덕에 솥을 젓고 있다. 그리고는 곳간에서 밀가루를 가지고 오고 있는 것이다. 그는 아기를 돌마에게 넘겨주고 돌마는 채소를 다지면서 아기를 무릎에 안고 있다. 앙축은 불이 계속해서 타도록 풀무질을 하면서 다와 아저씨가 밀가루를 쏟아붓도록 항아리를 그쪽으로 내민다. 할머니가 화덕에서 교대를 해주고 앙두스는 빵을 만들 반죽의 모양을 만든다. 돌마는 집 옆으로 흐르는 개울에서 물을 길러 나간다. 그리고 나서 다와 아저씨는 화덕 옆에 앉는다. 그는 마치 그것이 주위 움직임의 반주라도 되느냐 성스러운 주문을 낮은 소리로 외면서 구리와 청동으로 만든 반짝이는 기도 바퀴를 돌리는 것이다. 늙은 사람은 생활의 모든 분야에 참여한다. 라다크의 늙은 사람에게는 쓸모없이 혼자서 허공을 바라보며 지내는 세월이 없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조부모들은 기운이 세지는 않지만 다른 자질로 기여할 수 있다. 인생에는 서두를 필요가 없고 그래서 그들이 더 느리게 일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들은 가족과 사회 구성원으로 남아 있으면서 아주 활동적이어서 80대에도 보통 건강하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있다. 늙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기 있고 모든 일에 관여할 수 있는 주된 이유는 젊은 사람들과의 계속적인 접촉이다. 조부모와 아이들과의 관계는 아이들과 부모와의 관계와 다르다. 가장 늙은 사람과 가장 젊은 사람은 특별한 결속을 이룬다. 그들은 흔히 제일 친한 친구이다. 돌마의 집안에서 아이들은 다치거나 야단을 맞으면 할머니에게 위안을 받으러 달려가기 마련이다. 할머니는 모두 잊어버릴 때까지 안고 흔들어주거나 같이 놀아준다.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일을 해주도록 청하는 것도 할머니이고 치즈로 조그만 아이벡스 모양을 만들어 아이들이 조금씩 떼어 먹도록 줄을 깨워 목에 걸어주는 것도 할머니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그러한 장면 또 하나가 내 앞에서 연출된다. 창밖에 짙은 밤색의 형체 둘이 보리밭 사이로 해서 천천히 내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길은 돌투성이이고 가파르다. 그들이 더 가까이 오자 나는 어린 동승이 늙은 승려를 도와 함께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
허리가 굽고 약간 떨면서 늙은 사람은 아마도 80살은 되었겠는데 큰 돌이 있을 때마다 머뭇거리고 돌아간다. 조그만 동승은 앞뒤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위치를 찾는다. 그 태어나 그대 눈을 처음 본 순간부터 난 그 태어나 알 수 없는 설레는 향기 속에 빠져 난 그대 눈을 항상 바라만 봤었고. 네, 오늘은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의 오래된 미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4장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한다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라다크 사람들에게 최우선의 문제는 공존이다. 돈을 좀 버는 것보다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잘 이루어 나갈 것인가인데요. 그래서 가장 치욕적인 말이 화를 잘 내는 사람이다 라고 불리는 거라고 합니다. 아, 뜨끔합니다. 우리 다 분노장애잖아요. 욱! 참지 않겠다. 그냥 참으면 나에게 불이익이 올 것처럼 그냥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서는데 라다크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얘기들은 라다크 사람들에게 이런 말이 있다. 호랑이의 줄무늬는 밖에 있고 인간의 줄무늬는 안에 있다. 그것처럼 내면의 가치, 어떻게 하면 그들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배려하며 살아갈 것인가, 지혜와 자비심을 가질 것인가가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데, 이 아름다운 얘기만 있으면 이 책이 그렇게 화제의 중심, 그리고 지금까지 베스트셀러가 되지는 못했겠죠. 제2부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돈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죠. 관광객들이 아주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카메라를 가지고 이 라다크 사람들을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을 볼 때는 라다크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하루에 1달러도 벌지 못하는 가난한 동네, 뭔가 불쌍하고 도와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동네이고, 라다크 사람들이 볼 때 이 서구인들은 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굉장히 부유하고 여가 시간이 많고, 뭔가 TV가 들어오면서 보여지는 모습, 그래서 그들은 내가 굉장히 가난하구나. 그리고 젊은 사람들부터 동요하게 되죠. 이 헬레나 노르베리 호치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에 이 라다크 언어를 굉장히 잘 하는 사람으로서 그 관광업계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바라봤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어떻게 변하고, 그리고 그들의 의식이 어떻게 라다크의 전통 문화를 배척해 나가는지를 좀 가까이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2부에서 화성에서 온 사람들,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장 화성에서 온 사람들. 한 마을에서 카메라, 사탕과자, 펜으로 무장한 여행자 무리가 실제로 마을을 공격하다시피 하는 것을 보았다. 초록, 빨강, 파랑으로 현란하게 차려입은 그들이 순진한 사람들의 얼굴에 한마디 말도 없이 카메라를 들이대고는 또 다음번에 피해자를 향해 가는 것이었다. 분노한 여행자 1990년. 일상의 생활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깨어나서 당신이 살고 있는 곳이 다른 행성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침략을 받고 있음을 본다고 생각해보라. 낯선 말을 하고 모습은 더욱 낯선 이 외계인들은 정말로 특별한 삶을 산다. 그들은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 같고 끊임없이 여가를 즐긴다. 더군다나 그들은 특별한 능력과 무궁무진한 부를 가지고 있다. 또 당신의 아이들이 이런 경험에 어떻게 반응할지
그것에 얼마나 매혹될는지는 상상해보라. 아이들이 그들을 따라가는 것을 막는 일이, 당신과 함께 집에 있는 것이 더 좋다고 확신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울지 생각해보라.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있는 감수성 예민한 10대들이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나는 관광 사업이 시작될 때 라다크에 있었다. 그래서 변화의 과정을 처음부터 관찰할 수 있었다. 나는 라다크 말을 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현대화가 초래하는 강렬한 심리적 압력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 현대 세계를 어느 정도 라다크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나는 또 서구 문화가 밖에서 보기에는 무한히 더 성공적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무런 경고도 없이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라다크에 들이닥쳤다.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100씩 쓰는데 그 액수는 미국에서 누군가가 하루에 $50,000를 쓰는 것이나 맞먹는 것이다. 전통적인 자급 경제에서는 돈은 주로 보석, 은, 금 등의 사치품을 사는 데 쓰이는 것으로 사소한 역할만을 한다. 음식, 옷, 거처 등의 기본적인 필요는 돈 없이 제공된다. 사람에게 필요한 노동은 무상으로 제공되며 인간관계의 정교한 그물의 한 부분이다. 하루에 관광객 한 사람이 쓰는 것은 라다크의 한 가족이 1년 동안에 쓰는 금액이다. 라다크 사람들은 외국인들에게는 돈이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한다는 것, 즉 집에 돌아가면 살아남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음식이며 옷, 거처에 모두 돈, 그것도 많은 돈이 든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이 이방인들과 비교하여 그들은 갑자기 가난하다고 느꼈다. 내가 라다크에 온 첫 해에는 전에 본 일도 없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달려와서 살구를 손에 쥐어주곤 했다. 지금은 낡은 서양 옷을 입은 디킨스 소설에 나옴직한 초라한 어린아이들이 외국인들에게 빈손을 내밀며 인사를 한다. 그들은 이제 라다크 아이들에게 새로운 주문처럼 된 한 입만, 한 입만이라는 말을 하며 졸라댄다. 관광객들은 라다크 사람들이 낙후되었다고 생각한다. 마을의 가정에서 환대받은 경험이 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그것이 그들의 휴가의 가장 좋은 부분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라다크의 문화를 외부로부터 볼 수 있고 그들 자신의 문화와 경제의 경험으로부터 바라본다. 그들은 라다크에서도 돈이 자기 나라에서와 같이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하루에 겨우 $2를 버는 라다크 사람들을 만나면 경악을 금치 못하고 그렇다는 기색을 드러낸다. 분명하게든 암시적으로든 그들은 아이고 가엾어라, 당신에게 큰 팁을 주어야겠군 이라고 말한다. 서구인의 눈에 라다크 사람들은 가난하게 보인다. 관광객들은 오직 그 문화의 물질적인 면, 낡은 모지곳, 쟁기를 끄는 조, 헐벗은 땅만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들은 마음의 평화나 가족관계와 공동체의 관계의 질을 보지 못한다. 그들은 라다크 사람들의 심리적, 사회적, 정신적 부를 보지 못한다. 서구인들은 모두 수백만 장자라는 환상을 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은 현대 생활에 대한 또 하나의 잘못된 이미지, 즉 현대인은 일하지 않고 산다는 착각을 퍼뜨리는 데 기여한다. 기술이 사람의 일을 대신해 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오늘날 산업사회에서 우리는 농촌경제 속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며 보낸다. 그러나 라다크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그들에게 일은 육체적인 일, 걷고 물건을 나르는 일이다.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이나 타자기의 자판을 두드리고 있는 사람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어느 날 나는 10시간 동안 앉아서 편지를 썼다. 나는 기진맥진했고 머리가 아팠다. 그날 저녁 내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피곤하다고 말하니까 나와 함께 살고 있던 가족들은 웃었다. 그들은 내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눈에는 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나는 깨끗하고 멋지게 책상 앞에 앉아서 이마에 땀도 흘리지 않고 종이 위에 펜을 끄적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일이 아니었다. 라다크 사람들은 서구인의 삶의 일부가 되어 있는 스트레스, 권태감, 좌절감을 아직 경험하지 않았다.
한 번은 어느 마을 사람에게 스트레스의 개념을 설명하려 했다.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화가 난단 말이에요. 가 그의 반응이었다. 매일 나는 전혀 다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피상적이고 일차원적인 이미지만 보는 것을 본다. 관광객들은 등에 짐을 지고 높은 산고개를 넘어 먼 길을 가는 사람을 보고 아유 끔찍해 얼마나 고달픈 생활이야 라고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무거운 배낭을 지고 똑같은 산을 걷는 즐거움을 위해 수천 마일을 여행해 왔으며 수천 달러를 썼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그들은 또 그들의 몸이 사용을 하지 않아서 얼마나 괴로움을 겪는지를 잊고 있다. 근무 시간 동안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로운 시간에 그것을 보충하려고 애를 쓴다. 어떤 이들은 지하실에 앉아서 아무데도 가지 않는 자전거 페달을 돌리려고 헬스클럽까지 차를 몰고 간다. 그리고 그러한 특권을 누린 대가로 돈을 지불한다. 개발은 관광 사업뿐만 아니라 서구와 인도의 영화를 그리고 더 최근에는 텔레비전을 가져왔다. 영화와 텔레비전은 사치와 힘의 이미지를 압도적으로 제공한다. 수많은 도구와 마술과도 같은 장치들이 있다. 그리고 기계들, 사진을 찍는 기계, 시간을 말해주는 기계, 불을 켜는 기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주는 기계, 멀리 있는 사람과 말하는 기계가 있다. 기계는 무슨 일이든 해준다. 관광객들이 그렇게 깨끗해 보이고 그렇게 부드러운 흰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상할 것도 없다. 영화 속에서 부유한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 그리고 용감한 사람들이 흥분과 매력이 가득 찬 생활을 누린다. 젊은 라다크 사람들에게 그들이 제공하는 영상은 못 견디게 매력적이다. 대조적으로 그들 자신의 삶은 원시적이고 바보 같고 비효율적이다. 현대 생활을 1차원적으로만 바라보면 마치 얼굴을 찰싹 얻어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게 된다. 그들은 자기들이 어리석고 창피스럽다고 느낀다. 부모들은 그들에게 들에서 일을 하고 아주 적게나 아무 돈도 안 되는 것을 위해 손을 더럽히는 생활 방식을 선택하라고 요구한다. 그들 자신의 문화는 관광객들과 영화 주인공들과의 세계와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의 농촌 지역에 있는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에게 현대 서구 문화는 자기들의 것보다 훨씬 우월하게 보인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닌 것이 그들처럼 밖에서만 보면 현대 세계의 물질적인 면, 즉 서구 문화의 뛰어난 면만이 보일 뿐이다. 그들은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면, 스트레스와 외로움,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을 쉽사리 볼 수가 없다. 그들은 또 환경 파괴, 인플레이션, 실업 등도 보지 못한다. 한편으로 자기들의 문화는 내부에서부터 알고 있다. 또 그 한계와 불완전성을 포함해서. 서구의 영향이 갑작스럽게 밀려옴으로 인해 일부 라다크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은 열등감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의 문화를 도매금으로 거부하고 동시에 새로운 문화를 열렬히 받아들인다. 그들은 현대성의 상징들, 선글라스, 워크맨 카세트 플레이어, 지나치게 작은 치수의 청바지 등을 향해 정신없이 쫓아다닌다. 청바지가 더 매력적이고 편안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현대적인 삶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현대적 상징들은 또한 라다크의 공격성의 증가를 초래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제 소년들은 폭력이 영화 속에서 멋지게 미화되는 것을 본다. 서구 스타일의 영화를 보고 그들은 현대적으로 되려면 줄담배를 피우고 빠른 차를 갖고 사람들에게 이쪽 저쪽으로 총을 쏘아대며 시골길을 마구 달려야 된다는 인상을 쉽게 갖게 된다. 젊은 라다크 친구들에게서 그런 변화를 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물론 모두가 난폭해지지는 않지만 화를 내고 안정감을 잃는다. 나는 한 온화한 문화, 젊은 남자들까지도 아기를 품에 안고 할머니들께 정답고 부드럽게 대하면서 행복해하는 그 문화가 변화하는 과정을 본 것이다. 네, 오늘은 노르베리 호즈의 오래된 미래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1975년에
이제 여행이 자유화되고 문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라다크가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변하는 건 아무래도 젊은이들이겠죠. 마음이 들썩들썩, 이제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는 거죠. 제가 시골에 살아서 아는데요. 그 시골에 살면은 행복한 게 굉장히 많아요. 소도 있고 염소도 있고,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도시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고 자랐다는 것, 그리고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하게 키워졌다는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있을 당시에만 하더라도 도시의 것들, 제가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자격지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다크의 젊은이들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시골에서 자랐던 저로서는 충분히 이해되고, 하지만 이제 그 서구 문물을 경험했던 이 노르베리 호지의 시선으로 보면 행복했던 사람들, 풍족하지는 않지만 행복했던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에 시달리게 되고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근원, 자기 긍정을 잃어버리는 과정을 지켜보는 게 굉장히 마음 아팠겠죠. 그래서 노르베리의 호지는 대안을 제시를 하는데요. 그게 바로 뒤에 보면 라다크로부터 배운다. 거기서 어떤 말을 하냐면 개발이 아닌, 지금처럼 무제한적인 파괴하는 개발이 아닌 반개발을 선언하게 됩니다. 물론 그게 세계화에 걸맞지 않고 굉장히 작은 힘으로 맞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가 오래된 미래에서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문명은 멈추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라다크는 이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돈이 유입된 이후에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고, 그리고 예전처럼 빈곤 속에서, 빈곤이라는 것도 서양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겠죠. 풍요롭지는 않지만 자급자족하면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뤄가고, 그리고 행복해하던 그 시스템은 무너졌다라고 보여진다고 하네요. 그 네이버에 라다크라고 치면요, 라다크를 어떻게 관광할 것인가가 쭉 나옵니다. 뭐 관광 상품도 나오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라다크 가고 싶다 하는, 여행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과 라다크를 좀 그냥 두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이 공존을 했지만, 그냥 두어야 한다는 마음이 조금 더 컸습니다. 얼마 전에 저 혼자 이제 라오스를 여행을 갔는데, 저는 여행을 가면 그냥 거기서 조용히 살다가 오거든요. 그런다 하더라도 피해를 주겠죠. 하는데 그 5년 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아이들이 나타났더라고요. 갑자기 저한테 다가오더니 카메라를 보면서 픽처 막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사진을 찍고 1달러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물론 돈도 없었지만 그 아주 똘망똘망한 눈으로 사진을 마음껏 찍고 나한테 1달러를 달라. 그래서 제가 그때 당분간 라오스는 안 가야겠다. 제가 이 친구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몇 년 전에 헬레나 노르베리에 호지가 한국에 왔어요. 그때 이제 서울을 보면서 서울이 정말 많이 개발이 됐구나.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개발을 할 것이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자생할 수 있는 공동체가 생겨야 되고, 그 좋은 공동체의 모델이 바로 성미산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팟캐스트를 듣지 않으시더라도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분들이랑 우리도 이 삭막한 도시에서 서로를 의지해가며 너무 물질적인 것들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람의 힘을 믿으면서 그렇게 조금 행복해
행복해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팟캐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스위스의 라인 강변에서 항상 팟캐스트를 들으신다는 저의 애청자 분의 후기를 보고 제가 선정을 한 겁니다. 그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작은 하나의 그 후기가 저한테는 또 큰 힘이 됐습니다. 그곳에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책과 함께 읽은 책은요, 제인 구달의 희망의 밥상입니다. 제인 구달은 고릴라 영장류를 연구하는 학자이고요. 그 희망의 밥상은 그 GMO라든지 안전한 먹거리가 없는 세상에서, 그리고 자연 파괴가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세상에서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살 것인가, 그것이 가장 기본인 먹거리이다. 그 먹거리를 지키는 일부터 시작하자라고 말하는 책입니다. 흘러간다. 제가 팟캐스트에 어떤 책이 가장 좋을지를 저도 연습을 많이 해야 하고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녹음을 2-3개를 한꺼번에 합니다. 그러다가 몇 가지를 탈락시키는데요. 이번에 탈락한 책은 총균세였습니다. 이 문명에 대해서 얘기한 책이었는데요. 총균세, 그리고 오래된 미래, 희망의 밥상, 그리고 읽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피엔스가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지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리고 서로 융합해 가면서 시너지를 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책 읽기 재밌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열심히 읽는 건 다 팟캐스트 덕분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 사람을 만났다면 그건 바로 당신이고 저일 겁니다. 지구 어디서든 웃으면서 만나요. 헤엄치지 않고 둘러보지 않고 흘러간다. 속살 같은 물길을 따라 시간의 방